다음 주면 74주년 광복절입니다. 일제로부터 독립한 8월 15일은 다들 아는데 정작 나라를 뺏긴 날은 언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지의 흔적이 남아있는 현장에 나혜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남산 한자락, 조선 통감이 살던 관저 예터입니다. 1910년 8월 22일 한일 강제병합 조약이 맺어진 곳으로 조선은 이곳에서 나라의 주권을 일제에 완전히 빼앗겼습니다. 일제는 일주일 뒤인 8월 29일 마치 우리 민족이 식민 통치에 동의한 것처럼 포장해 공포했습니다. 22일 날 했는데 발표는 일주일 후에 해요. 29일 날. 왜냐면 바로 이제 발표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 앞에 세워진 기석. 1899년부터 7년 동안 주한 일본 공사였던 하야시 곤스케의 동상 잔해를 서울시가 모아놓은 겁니다. 하야시 곤스케는 그 1910년 경술국지 조약에 앞서서 이루어진 을사늑약 체결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식민지배 초석을 닦은 인물로서. 일제는 1936년 그가 살아있는데도 통감 관저 앞에 동상을 세워 공을 기렸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남작 하야시 곤스케 군상이라는 글자가 거꾸로 새겨져 있습니다. 109년 전 나라를 빼앗겼던 치욕을 잊지 말자는 다짐입니다. 이런 다짐이 무색하게도 경술국치일은 우리의 기억에서 희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경술국치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는 국회 결의안이 제출됐지만 큰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경술국치가 며칠 날 일어난 건지 무슨 일인지는 들어본 일이 없으세요? 예. 여긴 그냥 구경만 해가지고. 근데 전 잘 몰랐어요. 이제 장소 같은 건 잘 안 알려줘서. 다행인 건 최근 역사를 다시 알고 공부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경술국치일에 맞춰 문을 연 식민지 역사박물관의 방문객은 최근 한 달 사이 2배 늘었습니다. 아직까지 강제징용, 강제징용이나 일본군 상노해제에 대한 공식 사죄나 법적 배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어떤 역사를 거쳐서 이렇게까지 오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서점에도 역사서를 찾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국화와 칼이라는 책이랑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일본사라는 책이 있는데 시국에 조금 맞물려서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좀 추가로 진열을 했고요. 일제강점기 일본인에게 8월 29일은 엽서까지 만들 정도로 경사스러운 날이었습니다. 반면 나라를 빼앗겼던 우리 선조들에게는 치욕의 하루였습니다. 여성 독립운동가 지보경 선생님의 일기에 의하면 매년 8월 29일 조선인 마을에는 어느 집도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았다. 모두가 그 국치를 되새기고. 그동안 외면당한 가슴 아픈 역사. 최근 불붙은 역사에 대한 관심이 치욕의 기억까지 비출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100년 전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항상 그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 국치 기념식을 해왔습니다. 나라를 찾은 다음에는 오히려 그날을 잊고 있다. 이것이 대단히 안타까운 것이고. YTN 나혜인입니다.